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차를 살 때 국산차를 사냐 수입차를 사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산차랑 수입차랑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필수 소모품 관리를 할 때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업사도 가볼 거고요, 수입차랑 국산차를 모두 다루는 카센터에 가서도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급 공업사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요런 데 와보면 차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급 공업사는 사고가 난 차들을 수리를 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외관 쪽에 판금도색을 하는 차량들도 쉽사리 볼 수가 있고요. 중고차 딜러 하면서 웬만한 차 다 아는데 이 차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인데, 자, 요런 차량들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인사이드 패널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 여기 원래 핸다가 있는 거고, 요게 지금 인사이드 패널이다, 요게 지금 이제 사이드 멤버다, 이렇게 쭉 이제 사이드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휠하우스가 요 부분이에요. 중고차 살 때 엔진이랑 조향장치가 다 이제 연결된 부분이 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고 사고 판별을 제대로 하면 좋은 중고차 구입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공업사 대표님을 만나서 수입차랑 국산차는 얼마나 금액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업사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사고차들을 보면 혹시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반바 레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환하기 때문에 부품대하고 이제 가격대를 거의 비슷하게 아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랜저가 요 정도 사고면 이런 건 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되나요?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하고 부품대가 한 15%에서 20% 상승을 해가지고 부품대가 많이 나오니까 한 100만 원 선 정도는 나와요. 이 정도를 100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단순히 반반만 교환하는 거니까. 네. 라이트는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도 많이 커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국산차들이 LED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트 통 자체가 비싸요. 거의 40만 원, 50만 원대가 가기 때문에 라이트가 교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부품대가 많이 차이 나죠. 요 정도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수입차였어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가 그러면 이제 발생될까요?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반발을 탈착했을 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휠 가이드라든가 타이어 같은 거 탈착 없이 반발을 탈착할 수가 있어요. BMW나 벤츠 특성상 그런 거를 탈착 안 하면은 반발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임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대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도료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회사에서 만드는 뭐 제비나 고려나 이제 특성상 현대나 기아의 출고 차량들을 도료를 대고 있는데, 걔네들이 자회사에서 우리는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페인트를. 근데 외제차 특성상 외제차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페인트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똑같이 얘기해줘. 야, 똑같은 페인트인데 왜 이거는 비싸고 왜 이거는 저렴하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완료를 사가지고 와서 이걸 조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색하다 실패 확률도 있고. 그럼 만약에 BM이나 벤츠면 한 200이라고 쳤을 때 마세라티나 포르쉐 이런 차들은 더 비싸나요?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공정 자체도 틀려지죠. 일반 BM이나 벤츠는 엔진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반발을 탈착하는데 그거를 손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차들은 트렁크가 앞쪽에 있는 차들도 있고 앞에 내장을 다 뜯어내야 반발을 탈착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공정이 더 길어지고 페인트 역시 조색을 해야 되는데 조색 비중의 완료가 더 비싸죠. 우리나라가 지금 BM이나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거는 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네. 페인트 완료나 이런 것들이 수입을 고정해서 들어오는데, 오히려 페라리나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페인트나 부품이 없는 거죠. 시간도 길어지고 공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기를 수밖에 없는. 사장님께서 그럼 수리해보신 차들 중에서 부품이 이렇게 비싸? 했던 차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츠카로 가면 갈수록 경량화가 되면서 안에 내부 구조 자체는 복잡하게 돼 있어. 알루미늄도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손을 대기가 더 어려운 거죠. 단순 철판과 플라스틱 FRP는 간단하게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개조품이 돼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같은 거는 벤츠랑 BMW보다도 또 몇 배가 더 비싼 거예요? 공정 자체가 길어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시간에 9,000원 받아야 되는데 5시간, 6시간을 일해야 되니까 투자되는 인력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돈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9,000원 주면 신고 당합니다. 아, 그거 알죠. 최저임금. 아, 당연하죠. 이런 차들도 지금 수리가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가능한데 부품대 비례해서 차량 가액이 그만큼 충분히 있으면 당연히 수리가 가능한 거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볼보 차량인데 아, 볼보였군요. 네.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품이 없어서 중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볼보 같은 경우에 자회사에서 부품이나 컬러 코드나 페인트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되는 거죠. 수리비가 혹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수리되면
보통 한 4천에서 4,500 정도. 차량가액이 한 1억은 돼야죠. 8천에서 9천 정도는 돼야 이 차량을 수리했을 때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네. 1,000원입니다. 사실 이게 멤버가 지금 엄청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꺾여 있다는 거는 엔진이 쳤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엔진은 지금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고, 엔진까지 먹었다고 하면 폐차장을 갔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운행을 할 때 잘 수리를 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없나요? 운행을 해보시면 아는 거죠. 운행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잡소리라던가 차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리가 잘못돼서 되는 거고, 수리가 완벽하게 됐는데 이상하다? 그거는 아니죠. 이제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겠죠. 확실히 근데 볼보가 진짜 안전하긴 한 게, 멤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하우스 다 나가고 했는데 A필러 쪽으로부터 승객 쪽에는 데미지가 지금 안 들어온 거거든요. 역시 이래서 볼보를 탑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중고차 값은 4천만 원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차주분의 마음이겠죠, 그거는. 소모품은 얼마나 수입차랑 국산차랑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카센터로 바로 왔습니다. 저번에 AMG는 수리비가 얼마나 비쌀까 편에 나와주신 실력 있는 사장님을 모시고 정비 비용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레인지로버 이런 건 얼마인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그랜저 HG 이런 거잖아요. 네. 10만 킬로 탄 게 중고차에 되게 많잖아요. 그럼 보통 10만 킬로의 소모품 정비를 어떤 걸 해주죠? 6만 킬로 되면 연료부터 점검을 해라, 8만 킬로 되면 외부 벨트를 갈아라, 뭐 이런 식이고, 뭐 10만 킬로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미션 오일이 있겠죠. 제작사 매뉴얼에는 무교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10만 킬로 교환 주기로 가지고 가고는 있거든요. 냉각수도 10만 정도에 일단 첫 정비를 시작하지 않나요? 6만에서 8만 정도 사이에 냉각계통이 문제가 생겨서 작업을 한 차라든지 냉각수의 오염도 때문에 먼저 교환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곤 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제 10만까지 안 갈았다 치고 미션 오일, 뭐 냉각수, 자잘한 소모품들 갈았다고 했을 때 보통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국산차 기준으로? 8만 킬로 때 예를 들어 외부 네. 벨트 세트를 교환한다. 그러면 뭐 이제 HG 3.0 같은 기준이면 워터펌프 포함해서 교체를 하더라도 50만 원이 안 나오는 그런 정도까지 맞출 수는 있고, 외부 벨트 세트에 워터펌프가 포함이 돼 있으면 뭐 냉각수는 다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킬로까지 냉각수를 안 갈았다고 하기보다는 8만 킬로 때 이제 세트 작업하면서 구동액이 교환됐을 확률이 좀 높죠. 미션 오일도 같이 간다고 치면 100만 원은 안 넘겠네요. 국산차 기준으로 따진다면 규격에 맞는 오일로 교체를 했을 때는 100만 원이 넘을 수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정비를 하는데 그랜저 HG나 그랜저 IG가 아니라 벤츠 E클래스나 BMW의 5시리즈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나요? 아무래도 제일 대표적인 예가 520D지 않을까 싶어요. HG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외부 벨트 세트 뭐 이런 거 싹 다 교환하고 90만 원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520D는 그거보다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엄청 또 많이 더 나오진 않네요. 실질적으로 수입차 초창기 때는 특히 외벨트 세트 같은 경우에 부속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그만큼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정비하는 우리 역시도 소비자들한테 주머니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뭐 그런 부분 때문이랄까, 애프터마켓 제품이 많이 생긴 거죠. 만약에 정품 대 정품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2배 혹은 3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죠. 그러면 BM이랑 벤츠는 그런데 랜드로버나 아니면 또 뭐 마세라티, 포르쉐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좀 더 비싼 건가요? 포르쉐, 마세라티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제규어 랜드로버는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말은 즉슨 방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벨트 세트를 기준으로 본다 해도 물건값에서 일단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뭐 누군가가 정해놓은 법은 아니고, 아니 수입차에서 네. 물건값이 BMW보다 2배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게 좀 모순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산차의 4배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따지다 보면 한도 네.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랜드로버라고 해서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똑같이 다 정품으로 시키면 얼마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랜드로버 제규어는 아직까지 애프터마켓 제품이 흥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판매량이 벤츠 BM보다는 낮잖아요. 네. 그래서 애프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카이엔을 출고하면서 엔진 오일을 서비스를 해드렸거든요. 네. 서비스 센터에서 하고 싶다 해서 얼마 하겠냐 하면서 해드린다 했어요. 근데 4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재료값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 교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에어 클리너, 그리고 오일 필터, 그리고 엔진 오일 이렇게 세 가지를 교체를 해주게 돼 있는데, 오일 필터보다도 에어 클리너가 금액의 비중을 좀 많이 차지를 해요. 갈기 어려운 차라고 해서 공임이 세기보다는 일단 부속값에서 많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서비스 센터이기 때문에 네. 정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에어 클리너 값이 진짜 한 국산차랑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3배 정도요? 오일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기타 일단 부속에서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네요. 특히 포르쉐, 마세라티 뭐 이런 차종들이 에어 클리너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 기본적인 정비 말고도 여기 보면 막 하체도 교환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체 부속 같은 경우는 국산차랑 수입차랑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보통 10만 킬로 정도 되면 갈아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차들 워낙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속이 좀 요즘 흥행을 하냐면 중국산 이름도 없는 그런 부속들이 엄청나게 흥행을 해요. 아, 그걸 실제로 끼워요? 끼면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부속을 문의하고 알아보다 보면 국산차보다 싼 부속도 있어요. 물론 막상 끼고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내구성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검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5만 원인데 HG는 정품을 끼울 수 있는 금액이고 520D는 품질 인증도 안 된 그런 거를 똑같은 금액으로 껴놓고 얼마 타지도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품이냐 애프터냐 뭐 요 차이긴 하지만 그런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똑같이 하체 부속을 정품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많이 차이 나죠. 수입차 타시는 분들도 막 중고차로 사시면 싸게 하다 보니까 결국 카센터 입장에서도 그래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 굉장히 싼 걸 구해와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나도 어쨌든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런 고객님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요. 질 좋은 부속을 써드리되 제 공임을 좀 줄여드리겠다. 거의 대부분 한 번씩 피식 웃으세요. 그리고 결론은 사장님이 원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가고 가시곤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그러면 이 차는 정말 정비하기가 힘들고 비싸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때 우리 얘기했던 뭐 AMG나 뭐 이런 슈퍼카는 매니아 그룹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굴러다니는 차들 봤을 땐 랜드로버 제규어는 고소 좀 있으면 들어올 것 같아서 네.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랜드로버 제규어 수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랜드로버 제규어 타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얘기해요. 딴 데 가면 자꾸 안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묻고 물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마세라티나 포르쉐도 고장 많이 나지 않아요? 많이 나죠. 근데 관리하기 나름인 거예요. 정말로. 사소한 고장이고 내가 운행이 잘 되면 손을 안 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고장 빈도를 제가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입차랑 국산차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수입차가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를 살 때 유지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진짜 내가 수입차 샀는데 막 애프터로 막 싸게 엄청 싸게 고쳐서 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수입차를 탈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오늘처럼 그냥 정비비 말고 갑자기 생긴 뭐 DPF 고장이나 전자장비의 고장 이런 데서 수리비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올바른 중고차 구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